여러분, 이 영상 보셨어요? 무표정으로 앉아있는 남자. 특별히 액션도 없고 대사도 없는데 SNS에서 10억 뷰를 기록했다고요? 심지어 전 세계 유명인들도 이 영상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저도 처음엔 뭐지? 했다가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사람들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가 웃긴 건데 라면서 이해를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봐도 안 질린다면서 중독됐다고 하죠. 특히 저희가 주목할 건 이 밈이 기존의 밈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달랐던 건데요? 보통 밈은 재밌으면 퍼지고 시들해지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밈은 달랐어요. 처음엔 이해를 못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져드는, 마치 중독성 있는 음악처럼 서서히 스며드는 거죠. 오늘은 이 특별한 밈이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와, 궁금해요.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건가요? 네, 놀라우실 거예요. 이 밈이 만들어진 과정부터 각 나라별로 다르게 해석되는 방식, 심지어 마케팅과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들까지, 어쩌면 이 무표정한 남자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유명해진 건 순전히 우연한 계기였어요. 한 틱톡 유저가 이 영상을 발견하고 히노키 우드라는 음악을 입혔거든요. 여기에 처음엔 이상해 보이지만 자꾸 보다 보면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컨셉을 더했죠. 이 버전이 틱톡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음악이랑 잘 어울렸나 보네요. 그 음악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맞아요. 원래는 그냥 카페에서 찍은 평범한 영상이었는데 이 음악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 됐어요. 특히 이 리믹스 버전의 음악이 7과 2의 무심한 표정과 너무 잘 어울렸던 거죠. 여기서 슬로우 모션 효과까지 더해서 독특한 분위기가 완성된 겁니다. 그럼 이 영상을 편집한 사람이 진짜 주인공인 걸까요?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사실 이 밈의 성공은 원작자도 편집자도 아닌 시청자들 덕분이었어요.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이 또 하나의 밈이 되면서 더욱 유명해졌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놀라워했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밈의 일부가 됐다는 거네요. 어떤 반응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게 유명하지? 라는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본 다른 사람들이 재미있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하지만 너도 점점 빠져들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반응마저 밈의 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문구가 자주 보이는 거였네요.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이 영상이 SNS 플랫폼을 넘나들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틱톡에서 시작해서 유튜브 쇼츠로, 다시 인스타그램 릴스로 넘어가면서 매번 새로운 해석이 더해졌죠. 각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변형되면서 더 큰 인기를 얻은 거예요. 자, 이제 이 밈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는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표정입니다. 이 무심하면서도 여유로운 표정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맞아요. 웃기지도 않은데 자꾸 보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 표정이 특별한 이유는 요즘 SNS에 넘쳐나는 과한 표정이나 리액션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무표정함이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긴 거죠. 게다가 이 표정에서 현대인들의 피로감이나 무기력증 같은 것도 읽혀져서 묘하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 진짜 그럴 수 있겠어요. 요즘처럼 다들 과하게 리액션하고 억지스러운 표정을 짓는 시대에 이런 무심한 표정이 오히려 더 특별해 보였나 봐요. 두 번째 요소는 BGM입니다. 히노키우드라는 이 음악이 무표정과 만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몽환적이면서도 편안한 이 멜로디가 영상의 무드를 완성시켰죠. 특히 음악의 비트와 영상의 편집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그 노래 저도 자주 들었는데 처음엔 그냥 평범한 노래인 줄 알았다가 영상이랑 같이 보니까 완전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 핵심 요소는 편집 스타일이에요. 단순히 무표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묘한 줌인과 슬로우 모션, 그리고 반복되는 클립으로 웃음을 유발하게 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을 보세요. 평범한 장면인데 이렇게 편집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네요. 슬로우 모션 넣고 화면 확대했을 때랑 그냥 봤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이 편집이 음악의 비트랑 딱 맞아떨어지면서 더 중독성 있는 콘텐츠가 됐어요. 틱톡이 15초짜리 쇼폼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편집이 아주 효과적이었죠.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고 또 보고 싶어지는 거였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이런 편집 스타일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죠. 같은 패턴으로 편집된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재미있는 건 원본만큼 인기를 얻은 영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어떻게 다들 똑같이 편집했는데 원본만 특별했던 거예요? 다른 영상들은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아마도 세 가지 요소의 완벽한 조화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표정, 음악, 편집 이 셋이 우연히 완벽한 타이밍에 만난 거죠. 이걸 의도적으로 따라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자연스러움이 사라진 게 아닐까요? 마치 재미있는 상황을 일부러 연출하면 어색해지는 것처럼요. 아, 그래서 패러디보다 원본이 더 재미있는 거였네요. 이제 이 밈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시작은 틱톡의 한 계정이었어요. 처음 24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후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와, 하루 만에 100만이요? 보통 밈들도 이렇게 빨리 퍼지나요? 아니에요. 이례적으로 빨랐어요. 특히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쇼폼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정말 빨랐죠. 일반적으로 밈이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칠가이는 하루 만에 모든 플랫폼에서 바이럴이 됐어요. 그럼 처음에는 영어권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진 건가요? 재미있게도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그러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됐고요. 찰리 가멜리오, 키라니, 벨라포치 같은 메가 인플루언서들이 패러디를 시작했고 K-팝 아이돌들도 동참하면서 팬덤까지 합세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팬카페에서도 자주 보게 된 거였네요. 다들 따라하느라 바빴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SNS 알고리즘의 역할이에요. 틱톡의 For You 페이지 추천 시스템이 이 밈의 확산을 엄청나게 가속화했죠.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됐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거죠. 틱톡이 정말 밈 확산의 중심이 됐네요. 거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크게 퍼질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밈이 2023년 하반기를 대표하는 글로벌 트렌드가 됐어요. 구글 검색량을 보면 8월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10월에는 역대 밈 중에서 가장 높은 검색량을 기록했죠. 심지어 옥스포드 사전에서 2023년의 밈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밈이 됐네요. 근데 이제는 좀 시들해진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밈을 보는 진짜 이유를 아세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발표한 2023년 콘텐츠 소비 리포트를 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요. 직장인의 평균 여가 시간이 하루 2시간도 안 된대요. 와, 그렇게나 짧아요? 저도 퇴근하면 너무 지쳐서 긴 영상은 보기 힘들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지친 현대인들에게 5초 만에 웃음을 주는 밈이 최고의 힐링이 된 거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MZ세대의 76%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짧은 밈을 본다고 대답했어요. 그러고 보니 제 주변 친구들도 다들 틈틈이 밈 보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잠깐 봐도 기분 전환이 되니까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밈을 본 직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평균 1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예요.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밝힌 내용인데 짧은 웃음이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소셜미디어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YG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23년 한국인의 SNS 사용 시간 중 62%가 쇼폼 콘텐츠 시청이래요. 특히 틱톡, 릴스, 쇼츠 같은 쇼폼 플랫폼이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죠. 진짜요? 그래서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도 다 쇼폼 위주로 바뀌는 건가요? 맞아요. 메타에서 발표한 실적 보고서를 보면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의 54%가 릴스 시청이에요. 1분이 넘는 일반 피드는 10%도 안 된다고 하네요. 저도 요즘 긴 영상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짧은 게 더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쇼폼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15초 이내의 영상이 감정 전달력이 가장 높다고 해요.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거죠. 성공하는 밈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단순하지만 중독성 강한 음악이 핵심이에요. NPC 밈의 빙 칠링 음악이 대표적이죠. 틱톡 통계를 보면 이 음악이 무려 2억 건 이상 사용됐대요. 맞아요. 처음엔 별로였는데 자꾸 들으니까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스키비디 토일렛 노래도 그랬죠? 두 번째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옥스포드 인터넷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쉽게 패러디할 수 있는 밈일수록 생존율이 3배 높다고 해요. 어려운 춤이나 복잡한 설정이 없어야 해요. 그래서 칠가이처럼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 게 더 인기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성과 유머의 조화가 중요해요. 단순히 웃기기만 한 밈은 오래가지 못하죠. 웃기면서도
현대인의 감성을 건드리는 밈이 오래 살아남아요. 자, 이제 재미있는 밈의 역사 시간을 가져볼까요? 201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 전설적인 밈들이 있었어요. 해외에서는 할렘 쉐이크가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죠. 맞아요. 음악 시작하면 한 명이 춤추다가 중간에 갑자기 다 같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거 맞죠? 정확해요. 2013년 초에 시작된 이 밈은 3주 만에 전 세계에서 4만 개가 넘는 패러디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특히 재미있는 건 회사나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게 유행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노르웨이 군대에서 만든 버전도 있었어요. 그때는 또 시바견자도 있었죠? 글자 색깔 형형색색하게 해서 머치와우 이런 거 쓰던. 바로 도지 밈이에요. 이 밈이 특별했던 건 단순한 개사진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유머 코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도지코인이라는 가상화폐까지 나왔죠. 한국은 그때 어떤 밈이 유행했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나라는 정말 전설적인 짤방 시대였어요. 주모 여기 모닥불 좀 지펴주쇼 하면 다들 아시죠? 야인 시대 짤이 그때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특히 주먹이 온다 짤은 정말 수백 가지 버전이 나왔죠. 그리고 아몰랑 하는 하얀 캐릭터도 있었죠? 귀엽게 생긴 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시라손이라고 당시 네이트온 이모티콘이었던 이 캐릭터가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어요. 재미있는 건 이 시기의 밈들은 다 이미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데이터 요금도 비쌌고 스마트폰도 초창기라 동영상보다는 가벼운 이미지가 대세였거든요. 진짜 그때는 데이터 아끼려고 와이파이만 찾아다녔었는데 그래서 움직이는 짤은 거의 없었던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창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 하나로 최대한의 웃음을 이끌어내야 했으니까요. 지금처럼 화려한 편집이나 음악을 넣을 수 없으니 순수하게 유머 자체에 집중했었던 시대죠. 2010년 중반으로 오면 밈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합성이 대세가 됐죠. 디스트랙티드 보이프렌드 밈 기억 나시나요? 여자친구 옆에서 다른 여자를 돌아보는 남자 사진. 그 스톡 이미지요? 무슨 내용이든 다 적용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이 썼었죠. 지금도 가끔 보여요. 맞아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수만 가지 버전으로 재탄생했죠. 여기에 슈팅스타 밈까지 등장하면서 밈 문화가 더 진화했어요. 누군가가 날아가는 장면을 우주로 합성하고 거기에 레트로풍 음악을 깔았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미지와 음악의 결합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때부터 합성 문화가 시작됐나요? 개꿀띠나 노답 같은 말도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한국의 밈 문화도 그때부터 확 달라졌어요. 인싸, 개꿀띠, 노답 같은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이걸 이미지와 합성하는 게 유행했죠. 특히 당시 페이스북의 전성기였는데 각종 페이지에서 이런 합성 밈이 폭발적으로 생산됐어요. 그러고 보니 그때는 합성된 게 티가 나도 그게 또 웃긴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일부러 어설프게 합성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 어설픈 합성이 하나의 미학이 됐죠.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시기부터 밈이 누가 만들었는지보다 얼마나 많이 변형됐는지가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원작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지가 관건이 된 거죠.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밈 문화는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해요. 틱톡의 등장으로 영상 밈이 대세가 된 거죠. 특히 NPC 트렌드는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맞아요. 게임 속 NPC처럼 똑같은 동작 반복하면서 이상한 소리 내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어이없어서 웃겼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중독됐었어요. 한국의 밈 문화도 완전히 변했어요. 킹받네 같은 말이 영상과 결합되면서 더 강력한 밈이 됐죠. 특히 앵간히 헤라 이노마 같은 경우는 원래 야인시대 대사였거든요. 2020년대에 와서 완전히 새로운 밈으로 재탄생했잖아요. 그러고 보니 옛날 밈이 새로운 형태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졌네요. 요즘 방식대로 재해석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제 밈의 진화예요. 과거에는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변형하고 발전시키는지가 중요해졌어요. 원작자보다 유저들의 창의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처음 본 밈도 우리만의 방식대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네요. 정확해요. 이제 밈은 마치 열린 텍스트 같은 거예요. 처음에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변형하면서 새로운 의미가 계속 더해주는 거죠. 이런 변화야말로 밈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구찌는 패션 브랜드들 중에서도 밈 마케팅의 선두주자예요. 특히 2022년에는 이상한 게 밈이 된다는 점을 정확하게 겨냥했죠. 알렉산드로 미켈레 디렉터가 공개한 거꾸로 쓰는 선글라스는 출시 당시 엄청난 조롱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디자인 때문에 오히려 SNS에서 밈이 됐고 결과적으로 완판이 됐죠. 맞아요. 처음엔 이걸 누가 사냐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화제가 되면서 밈 아이템이 됐었죠. SNS에서 패러디가 엄청 돌았어요. 구찌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나아가서 밈이 될 만한 패션쇼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쌍둥이 모델을 활용한 구찌 트윈스 컬렉션이 대표적이에요. 런웨이를 걷던 모델의 쌍둥이가 갑자기 관객석에서 등장하는 연출을 했는데 이 영상이 틱톡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패션쇼 자체가 하나의 밈이 된 거죠. 앞으로는 밈이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처럼 짧고 강렬한 영상 밈이 계속 진화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밈이 되는 거예요. 일상의 순간이 밈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요즘 많이 보이는 출근길 밈 같은 건가요? 정확해요. 지금은 오늘 월요일이야 이런 말로 표현하던 걸 앞으로 월요일의 특정 순간을 찍은 영상이나 사진이 밈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요즘 출근길 지하철에서 기자는 척하는 직장인 영상이 엄청 유행이던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밈이 되고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런 밈들이 나라나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통한다는 거예요. 밈이 단순한 유머를 넘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 사례들도 있어요. 특히 2021년 버니 샌더스의 장갑 밈은 정치 밈의 신기원을 열었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버니 샌더스가 털장갑 끼고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단순한 사진 한 장이 미국의 빈부 격차와 불평등을 상징하는 밈이 됐어요. 수천 달러짜리 옷을 입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털장갑 끼고 접이식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서민들의 마음을 울린 거죠. 와, 평범한 모습 하나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또 밈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피치 밈이에요. 2020년 조지아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연설이 밈이 됐는데 지지자들 사이에서 스탑 더 스틸 운동의 상징이 되었죠. 그 연설이 어떻게 밈이 된 거예요? 트럼프의 열정적인 연설 모습이 This is a fight for America 문구와 함께 SNS에서 엄청나게 공유됐어요. 특히 SNS에서 Save America 해시태그와 함께 퍼지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밈이 됐죠. 실제로 이 밈은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성공하는 밈에는 확실한 공식이 있어요. 첫째, 15초 안에 임팩트를 주는 짧고 강렬한 컷. 둘째,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중독성 있는 음악. 셋째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성 표현이에요. 정리가 잘 되네요. 이렇게 보니까 칠가이 밈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이런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나만의 밈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최근에 본 밈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밈을 만들어 봐야겠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힙한 트렌드 인사이트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